예능 프로그램 참 많잖아요. 유퀴즈 온 더 블럭, 런닝맨, 아는 형님, 또 뭐가 있지? 킹덤이요. 킹덤. 킹덤? 킹덤이 뭐야? 내가 뭐라 그랬죠? 아니야. 킹덤이 뭐야? 대단한 프로그램이지.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재밌다의 권용입니다. 곰돌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예능은 킹덤 1, 로드 투 킹덤, 킹덤 레전더리 워입니다. 빠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킹덤 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킹덤 2를 보면 자연스럽게 저번 시리즈를 봐야 되나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본 결과 서사적인 연결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킹덤 2를 시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전 시리즈를 봐야 된다 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각각의 시리즈들이 다 재밌잖아요. 프로그램을 즐길 만한 지점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 1을 가장 재밌게 봤는데, 혹시 곰돌이뷰 씨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보셨었어요? 저는 킹덤 시리즈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로드 투 킹덤이랑 레전더리와. 네, 맞아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보라고 추천까지 하고 다녔었어요. 킹덤이 뭐야? 이게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들도 있었고 차별화된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곰돌이뷰 씨가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프로그램이 시리즈다 보니까 저번 때 설명했던 킹덤2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 2, 3차의 사전 경연을 한 다음에 생방송으로 본 경연을 진행하는 거는 완전 똑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싱어게인 같이 주목받지 못한 아이돌들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위를 해보지 못한 아이돌들이 모여서 그들의 무대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1등을 뽑아서 킹덤의 무대에 넘어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킹덤 레전더리 워의 프리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히트곡들이 유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굉장히 유명한 다른 팀의 곡을 가지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탈락자가 존재를 했죠. 네,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탈락팀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 룰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킹덤은 탈락자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성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퀸덤은 여성 아이돌이 출연한다, 그리고 킹덤은 남자 아이돌이 출연한다.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장치들이 있어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경우에도 킹덤2랑 비슷한 지점이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저번 때 얘기했던 킹덤2와 방식도 비슷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거의 공유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장점인 아주 좋은 무대, 두 번째 장점이었던 착한 서바이벌이지만 서바이벌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구성, 세 번째 장점이었던 감동적인 서사,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리액션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무대 흐름을 끊는 단점도 똑같이 보였었어요. 용희 씨는 어떤 점 때문에 킹덤 1이 가장 좋았었나요? 킹덤에서 내러티브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난 회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마이걸이 대표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데스티니라고 킹덤4에 길이 남을 만한 무대를 하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3차 경연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오마이걸이 1등으로 나아간다 라는 점에서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에 뭔가 집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근데 비단 오마이걸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들이 집중할 만한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한다 보여주고, 뭐 AOA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멤버가 빠지면서 새로운 인원들로 해서 구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룹별로 그런 서사들이 존재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거든요. 무한도전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만들 때 유재석 씨와 이적 씨가 즉흥적으로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줬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처럼 어떤 과정을 펼쳐서 무대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킹덤 1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결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티빙에서도 볼 수 없고, 뭐 엠넷 사이트를 들어가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유튜브의 풀 무대 영상, 이 정도만 지금 남아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즐길 수 없다는 게 킹덤 1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돌이 씨는 킹덤을 더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지점들이 재밌게 다가왔나요? 사실 킹덤 시리즈는 로드 투 킹덤부터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등장을 해요. 로드 투 킹덤에서는 대면식 경연에서부터 더보이즈가 화랑 무대를 보여주는데 칼을 탁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마치 아이언맨이 등장하듯이 너무 멋있는 장면처럼 보였고, 더보이즈가 고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공선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킹덤 시리즈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드 투 킹덤이 인지도가 덜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무대다 보니까 무대 하나하나를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느껴져요. 탈락제도 또한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면 마지막까지 무대를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리즈의 경우에는 낮은 등수가 됐을 때 로드 투 킹덤만큼 안타까운 느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이들이 이 무대를 보여주고 싶구나 라는 게 표정에서 너무나 느껴져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탈락 제도를 동반한 매운맛 서바이벌이라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킹덤 시리즈가 착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면도 있잖아요. 로드 투 킹덤만큼은 탈락자가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 그룹 되게 좋아, 이 그룹 마음에 들어 했던 그룹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가슴 아픈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쇼미더머니처럼 참가자들끼리 경쟁심을 드러내고 싸움을 붙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운맛 서바이벌이라는 게 아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킹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팀이 등장을 하고, 로드 투 킹덤은 좀 특이하게 7팀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수가 등장하는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팀 한 팀이 떨어질 때마다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로드 투 킹덤의 시퀄,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킹덤 레전더리 워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중에 가장 무대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대에서 보여주는 스토리나 컨셉이 춤과 노래로서 완성되어서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고 아이돌 무대 이상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티스트스럽다. 그렇죠. 심지어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돌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군무라든지 중간에 한 번씩 지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아이돌스러움의 전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킹덤 레전더리 워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의 경우엔 힙합, B2B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SF9 같은 경우에는 어른스러움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무대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조롭던 로드 투 킹덤과 다르게 컨셉도 다채로운데 퀄리티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마치 고급 뷔페, 호텔 뷔페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티즈 그룹의 각 무대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해적 컨셉을 각 무대마다 녹여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 중간에 크라켄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아주 탄탄한 그룹이어서 그 해적이라는 세계관을 평소에도 되게 유지하더라고요. 리더를 부르는 이름도 캡틴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벌금을 걷는다고도 해요. 그런데 킹덤 레전더리어까지 보면 킹덤 시리즈의 전체의 단점이 드러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이그룹들의 급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이 잘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 인지도가 낮은 아이돌에게 기회를 준다는 컨셉은 좋았는데 그 급이 저한테는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드 투 킹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획을 할 당시에 1위를 못 해봤던 아이돌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해서 1위를 한 사람은 킹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로 기획이 됐었는데, 실상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던 아이돌도 출연을 하게 됐고, 이에 반해서 킹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1위를 해본 경험이 있는 팀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로드 투 킹덤에서 1위를 했던 아이돌 그룹과 킹덤에서 1위를 했던 아이돌 그룹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급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들의 인지도가 사실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도 있어서 좀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지금까지 킹덤 시리즈의 장단점을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킹덤 시리즈 이거 재밌나요? 용희씨가 킹덤 1의 한 줄 평을 해주시죠. 제가 내린 킹덤 1의 한 줄 평은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저희 이거 진짜 재밌다가 내린 퀸덤 1의 최종 평점은 강력 추천 4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곰돌이 뷰씨가 킹덤 시리즈에 대한 한 줄 평을 해주세요. 제가 내린 로드 투 킹덤의 한 줄 평은 동작 하나, 대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느껴지는 아이돌들의 간절한 마음. 저희 이거 진짜 재밌다가 내린 로드 투 킹덤의 평점은 많이 추천 3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린 킹덤 레전더리 워의 한 줄 평은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퍼포먼스의 끝판왕. 저희 이거 진짜 재밌다가 내린 킹덤 레전더리 워의 평점은 강력 추천 4점입니다. 지금까지 킹덤 1, 로드 투 킹덤, 킹덤 레전더리 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어떤 시리즈가 재밌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